자, 윤석열 후보가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적폐 수사는 올바르고 내가 하겠다라는 수사는 보복이냐라는 반발인 셈입니다. 자, 그러나 여당, 특히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국민의의 군림에 대한민국 유일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전두환 따라하기 망상입니다. 또다시 정치보복의 슬픈 역사를 국민들께서 지켜보며 피눈물 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이 꿈꾸는 검찰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입니까?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게다가 청와대 출신들은 연이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세 취하고 있는 건데 입장 보시죠. 청 출신들, 최재성 전 정무수석, 정말 미친 사람이다. 야당 후보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격앙된 비판. 뱃속에 이미 보복의 칼을 꺼내 들었다. 강력히 비판했고, 최강욱, 배신과 보복의 아이콘. 검사 사칭한 깡패다. 미쳤다. 깡패다. 정치보복 망언이다. 김건희 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괴물 정권 될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깡패, 미친, 괴물. 각종 격앙된 이야기들이 총동원되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이렇게 반박합니다. 뭔가 찔린 거 아니냐. 들어보시죠.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제발 저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범법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다는 건지 또는 이제 수사를 하면 모두 교도소에 갈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건지 당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 이렇게 지금 공갈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강대 강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특히 지금 청와대 출신들 예컨대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미친 사람, 그리고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깡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괴물.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깡패, 미친, 괴물. 발언의 수위가 좀 많이 세죠. 상대의 정치에 대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하게 될 때도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중국의 편파 판정을 비롯해서 각종 외교적 상황에서 분노해야 될 때 제대로 분노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더 중요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남지 않는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각종 갑질로 드러나고 있는 숱한 의혹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혜경 씨를 두둔하면서 본인도 그랬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김혜경 씨에 관한 뉴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런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변인, 이게 물타기라는 주장이세요? 정치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기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와중에 상대 정치 후보를 향해서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건대 지난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권을 얼만큼 참담하게 현 정권에 그리고 많은 정치 세력으로부터 국민들과 외면되는 길을 현 정권이 걸어왔는지를 지켜보게 된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청와대 행동들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런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던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물타기 아니냐? 찔리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지 말라라는 청와대의 뜻은 야당이 주장한 처럼 혹시 울산 성개입 의혹, 탈원전 의혹, 환경부 장관 의혹, 혹여 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지 말란 뜻 아니냐라고 야당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가 금도를 넘었죠. 어느 역대 정치에서 대선 후보가 그 당시 현 정부를 바로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으로 몰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너무 지나칠 만큼 센 주장을 해다 오히려 더 조절을 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 비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그동안에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윤석열 후보가 자처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해석은 그 뒤에 문제예요. 그건 누가 이익을 볼지, 물론 누가 이익을 본다고 떠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